예,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56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저기 그 요새 금수저 수저 얘기가 수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옛날에 그 금수저가 아니라 책을 물고 그 태어난 조선의 왕자들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제를 잡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 금수저인 것 같은데 지존이라 그래서 왜 아닌지 네. 한번 뭐 왜 책을 물고 태어났는지 한번 예. 알아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왜 우리가 임금 부부가 아들 낳으려고 왜 그 합국 날짜까지 잡고 뭐 한 달에 한 번 네. 뵙기 뭐 들뚱말뚱하다가 뭐 그러고 태견이 출산이 뭐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 이번 주는 왕실의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 수능 끝나고 굉장히 네. 뭐 바쁘시죠? 뭐 예. 담당이어서 그 대학 입학에 갖가지 묘수를 찾느라고 아주 그냥 수험생하고 수험생 부모들이 골머리를 썩는데 우리 그 논설실에도 수험생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벌써 보면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인간 되는 공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험 잘 보고 또 어떻게 대학 잘 들어가는 수법 그렇죠. 이런 것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인간 교육은 아랑곳하지 않는데 우리 이마영 기자는 나중에 애를 어떻게 키우시려고 그러는지 참 걱정이 되는데. 다른 나라로 가야겠습니다.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네. 예. 근데 왕조 시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 사대부일 수가 있죠. 예. 출세 과정으로 이제 과거를 받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시험에 맞는 문제 답안 찾느라고 사실 그때도 네. 뭐 열심히 하여튼 주입식 교육 같은 걸 한 건 사실입니다. 외우기도 하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이 임금 그 만 백성의 어버이가 돼야 될 임금의 아들 네. 역시 이제 손자 네. 역시 나중에 임금이 돼야 될 사람들이죠. 물론 과거는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혹독한 공부를 해야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공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공부를 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사람의 인성을 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태교를 무척 열심히 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교의 방법 많은데 혹시 이마영 기자는 태교를 많이 요새 하시나요? 안 합니다. 그냥 뭐 하도 요새 일이 바쁘고 막 별로 험한 예. 일이 너무 많아갖고 알아서 일 잘 자체가 자라려니. 그래서 참이 사회 자체가 좀 태교 그 자체가 태교여야 되는데 뉴스를 안 봐야 됩니다. 네, 뉴스를 안 봐야 될 것 같은데 뉴스도 안 볼 네. 수 없는 직업이었고 저는 안 보거든요 잘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태교 방법이 많았는데 뭐 지난주에 봤지만 뭐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도 다리 뜨는 방향으로 머리를 둬야 되는 네. 월떡 방향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는데요. 지난주 팟캐스트 들으면 아마 그 태교 방법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궁중에서 아기가 이제 그래서 태어나면 가장 예. 먼저 해야 될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의식이에요? 그 길이를 잡아갖고 우리가 탯줄이잖아요. 탯줄. 예. 탯줄을 깨끗하게 씻고 그걸 태양 아래에 넣고 다시 이제 날을 잡아서 좋은 곳에 태실을 마련해서 이제 정중하게 봉안하는 일인데요. 이걸 이제 안태 의식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에서 봤습니다. 네. 태양아리. 이런 풍습은 언제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중국에도 없는 어떻게 보면 조선 왕실의 어떤 독특한 의식이라 그럽니다. 이 선조 수정실록에 나오는데 거기 사관이 뭐라 그러냐면 태를 매장하는 것은 신라 고려 때 일어난 일이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탯줄을 그렇게 잘 모셨던 걸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기씨라 그러는데 아기씨의 장래와 관계된 뭐 의식이었다는데 실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의미심장한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태로 인해서 장성을 한다. 아기가 나중에 현명할지 어리석을지 잘 될지 못 될지는 모두 태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여자는 뭐 예뻐지고 단정하게 된다. 그리고 병이 없고 높은 관직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사람의 어질고 어리석음 그리고 성하고 세함 이런 것들이 태하고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 같은 경우에 태가 결국 사람의 인성을 결정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생명선이라 여겼던 건데 최근에도 보니까 이게 뭐 탯줄을 보관해갖고 거기 제대어를 나중에 활용하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뭐 제대어를 의료적으로. 그런 게 하는 거죠. 그걸 뭐 아이한테 선물로 준다고 해갖고 예. 지난번에 그 기성용 한혜진 부부
아, 예, 뭐 예. 그래갖고 뭐 한다고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랬던데 그리고 탯줄로 뭐 도장까지 만든다 그러거든요. 네, 퇴출 도장 있어요. 예, 지금도 어떻게든 탯줄이 어떻게 보면 재조명 받는다 그럴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탯줄 딱 나오니까 이렇게 예, 예쁜 상자 이런 데 싸서 주더라고요, 병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화장대에 잘 넣어놨습니다. 아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럼요. 아 근데 그게 나중에 썩지는 않나요? 어떤 거요? 그 밀봉할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원래 엊그저께도 살펴봤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아 있더라고요. 탯줄이? 네, 그래요? 그건 배꼽 좀 떨어진 거. 그게 그래요? 네, 저는 네. 그런 걸 못 봐갖고 옛날에 그런 게 없어갖고 네. 신기하네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탯줄도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일반 사람들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임금이 돼야 될 뭐 원자, 원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더 말할 나위가 네. 없었겠죠. 우리가 이제 그 옛날부터 임금의 맏아들을 음, 뭐 세자 혹은 뭐 세손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걸 국본이라고 하거든요. 국보는 무슨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나라의 근본이니까 국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 국본이냐면 이 나중에 이제 임금이 돼갖고 유교의 덕목에 충실한 성군이 돼서 나라의 안위 그다음에 이제 음, 백성의 안녕을 책임질 어린아이다라는 네.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각별한 조기 교육을 시켜야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덕성과 예지를 이제 두루 갖춘 임금이 돼야 됐으니까 예를 들자면 음, 이제 1404년에 그 당시에 11살이 된 원자 양녕대군인데요. 네. 그 교육시키는 방법을 이제 사관원에서 임금에게 올리는데 원자는 나라의 근본입니다. 원자가 성인이 되고 안 되고는 평소 교양이 착한지 착하지 못한지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제 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특히 원자 아기 씨한테 젖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줬던 유모의 역할이 그렇게 컸다면서요. 예,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직접 기저귀 갈고 젖을 먹이고 뭐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응석을 받아주고 그래서 음. 유모가 이제 원자의 인성에 결정적인 몫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유모를 제대로 선발하는 게 왕실의 큰 일이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태교 때와 뭐 같은 이유인데요. 갓난아기의 성품과 기질이 유모를 닮는 경우가 음. 많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는데 그래서 태산여력이라는 어떤 그 임신 출산 그 책을 예. 보면 유모는 정신이 맑고 건강하며 성정이 온화하고 살은 찌고 질병이 없어야 된다. 특히나 그 희로애락의 감정을 조절해서 성갈 줄 알아야 된다. 너무 이게 막 네. 화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유모의 품성에 따라 갓난아기가 닮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뭔가 찔리는 아, 그래. 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그 유모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도 있었다면서요. 예,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짠 음식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요. 감기에 걸리거나 뭐 더위를 먹었을 때 네. 젖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자칫하면 엉키는 젖이 나온다 그러고 예. 술도 자주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 유모가 젖을 먹일 때는 성생활도 허용이 안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성성을 할 때는 절대로 젖을 먹여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는데요. 뭐 그렇게 나와요. 성욕이 동하면 젖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나오고 네. 뭐 그뿐이 아니고 사실 나쁜 젖을 먹으면 곧바로 이제 아기가 병이 생기고 토하고 뭐 설사하고 뭐 우리가 경계한다 그러잖아요. 네. 열나고 뭐 경련이 일어나고 뭐 그런다 그러고 밤에 울고 복통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유모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아기 씨 건강이 중요했으니까 뭐 그럴 만했겠죠. 예, 뭐 단순히 건강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예. 유모를 고르는 걸 어떻게 보면 율곡 이희 선생은 아기의 스승을 뽑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학 지별을 보면 너그럽고 인자하며 따뜻하고 공손하고 예의를 차리고 말을 삼가하는 여인, 그 여인을 자식의 스승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제 유능한 자라는 건 결국 자식을 가르칠 스승을 일컫는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모는 생각해 보면 그 가난하기 때부터 그 어린 임금 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마로 생각을 했을 텐데 나중에 진짜 임금이 되면 엄마 이상으로 생각했겠네요. 예,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진짜 엄마가 어떻게 보면 신분이 중전마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만 신분인데 이렇게 중전마마가 이렇게 막 허투루 음. 막 이렇게 막 그 뭐 일반 사대부나 이런 네. 뭐 그냥 일반첩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네. 좀 불편했거나 뭐 아주 의식적인 뭐 그런 뭐 거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유모 젖을 먹고 자라고 뭐 그런 원자라 음. 그러면 굉장히 각별했겠죠. 그러니까 이 원자가 나중에 임금이 된다 그러면 그 자기를 키워준 유모를
봉보 부인에 이제 봉하는데요. 이 네. 봉보 부인이라는 거는 외명부의 종일품이라 그러는데 이 종일품의 신분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보다도 높고 어, 어떻게 보면 영의정 뭐 그 바로 예, 밑단계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풍계를 올린 거죠. 이렇게 높았으면 임금을 믿고 호가호위하는 유모도 있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 기록에 나오는데요. 성종 임금의 유모가 백씨거든요. 백씨가 대표적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어릴 적에 성종 임금 유모가 이 천민이었거든요. 그 백씨가. 네. 사실 성종 임금도 왕위 계승자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13살에 이제 덜컥 예정이 돌아가시고 이제 임금이 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종에게 젖을 먹였던 백씨 벼락 출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 뭐 그랬죠. 그러니까 어린 임금이 등극을 하니까 자기를 이제 봉보 부인으로 봉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임금한테 감히 인사청탁을 하게 됩니다. 성종이 들어줬어요. 예, 뭐 이 성종 임금이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종 임금 다음 뭐 이렇게 예. 성군이자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백씨를 매섭게 꾸짖었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무슨 뇌물을 받고 이런 청탁을 하느냐. 관직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기다.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네가 그러는 거냐. 내가 음, 은밀한 청을 듣고 이 사람들한테 관작을 내리면 정사가 어찌 되겠느냐. 네. 너 다시 한번 그렇게 청탁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잘하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 유모박 씨가 이제 백 씨가 이런 질타를 듣고서 이제 몹시 부끄러워하면 물러났다라는 기록이 음, 나오는데 이때 그 성종실록을 쓴 사관이 요 대목에서 아, 저 어린 임금의 교지가 만세에 빛날 법도가 되었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도 나중에는 이제 아, 저게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또 음, 나중에 백 씨가 또 그러면 또 임금이 마음이 약해져고 또 뭐 이렇게 안 그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까지 해요. 음. 그렇게 임금을 믿고 까불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 예. 백시 행각이 그걸로 끝났어요. 이제 그 이 성종실록 사관이 살짝 이제 언급을 했듯이 아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백씨가 계속 이제 임금의 유모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음,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것 같은데 백씨 집 앞에 이제 노비는 뭐 많고 근데 논밭을 이제 뇌물로 바치려고 하는 자, 그다음에 네. 양민인데도 아 차라리 그냥 백씨의 노비가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예. 역시 백씨의 남편도 천민이었는데 이 부인 덕분에 당상관, 그러니까 정상품 이상이거든요. 음. 뭐 거기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성종임금이 가만 놔뒀어요. 계속 이제 탄핵 상소문이 올라오니까 뭐 성종 역시 백씨 부인을 좀 멀리했다는데 그걸 어쩔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래 나오는데 이 동궁전을 이렇게 새로 이 건축을 하려고 보관해뒀던 예. 나무를 백주까지 뭐 이렇게 백씨한테 내려주고 그래갖고 뭐 난리를 떨고 그랬다는 음. 건데, 그러니까 이 뭐 옆에서 자꾸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관상감 그거 담당하는 관청이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왜 뭐 잔소리하냐 그런 아. 식으로 뭐 했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백씨가 이렇게 죽으니까 성종이 음. 굉장히 슬퍼하면서 종일품의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라 이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엄마로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뭐 희대의 폭군이라는 연산군도 그 자신을 키워준 유모 최 씨는 끔찍하게 생각했다면서요. 예, 그랬다 그럽니다. 역시 뭐 이 천민 출신이었는데 최 씨가 네. 이 탄핵 대상이 될 만큼 해서 못된 아주 그 짓을 뭐 했나 봐요. 그래갖고 네. 이 그랬는데 연산군이 최 씨의 친척을 60명 넘게 양민으로 격상시키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대신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실 뭐 이 왕조 시대이잖아요. 연산군 같은 폭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어. 아니되옵니다라는 뭐 신하들이 있었는데 요즘 뭐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그때도 이제 승정원 승지라 그래갖고 요즘 따지면 청와대 수석들이 이제 나서 들고 네. 일어났거든요. 사실 요즘은 오히려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도리어 후퇴했네요. 그때 승지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심한 조처다 아우성 쳤습니다. 연산군이 물론 이 유머가 없으면 내가 어찌 임금이 됐겠냐. 유머의 음. 젖을 먹고 내가 자랐으니까 그랬겠지 하면서 이제 일축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승정원 승지들이 그래도 그 폭군한테 나름 그렇게 네. 뭐 했다는 거는 굉장히 뭐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 훗날에 최 씨가 죽으니까 연산군이 또 3일 조회를 뭐 정지하고 이 백씨 부인 그러니까 네. 성종 때 그 수준으로 장례를 올리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음. 이 유모도 유모지만 원자, 그 원손을 가르쳤던 스승들도 대단했다면서요? 예, 보양청이라는 데서 이제 가르쳤는데 보통 이 쟁쟁한 분들이에요. 의정부 삼정승을 겸임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위 관료들 3명이 겸직으로 임명이 됐는데 네. 뭐 서책 담당,
숙직 담당, 뭐 글씨 담당, 심부름 담당 뭐 한 10여 명이 어쨌든 간에 하여튼 세자가 되기 전에 이 갖춰야 될 덕목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야말로 10명이 1대1 개인 교습을 시켜준 거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려서부터 바른 말, 바른 일을 보고 자라야 된다. 그래야 음. 왕이 오른 다음에 덕을 베푸는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 공부로 말하면 조선의 증훈군주 정조 임금을 들 수 있잖아요. 그분은 갓난아기 시절부터 유명했다면서요. 뭐 워낙 영특했다 그러고요. 어릴 때부터 붓과 먹을 가지고 놀고 뭐 책 읽는 신용을 하고 효자, 공자 일생을 그린 그림을 보며 흉내내기 좋아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들 딸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아이는 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래 그분은 공부가 취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 공부가 제일 쉬워요. 뭐 이런 정조야말로 진짜 그런 분이죠. 네. 워낙 유명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책 읽고 편지 쓰고 뭐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읽고 뭐 그래서 네. 건강 좀 돌보라고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 원래 난 보고서 읽는 게 취미야 이렇게 얘기를 뭐 그럴 정도인데 네. 어릴 적부터 그랬다는 건데요. 보양관들이 교육이 시작됐을 때 이제 뭐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가지고 몸을 단정히 하고 너무 또 독서에 너무 열중을 네. 해가지고 어머니가 해경궁 홍씨잖아요, 유명한. 네네. 굉장히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이런 임금이 정조 말고 또 있어요? 예, 그 버금가는 사람이 중조의 원자 인종인데요. 예. 지금으로 따지면 뭐 만 2살도 안 되는 3살이죠. 천자문, 한문 학습서 뭐 이런 네. 절반이나 외웠다 그러는데 이 중종이 한 번 들으면 곧 외우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보통 아이가 아니겠냐, 기겠냐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서 이 뭐 유모한테 큰 상을 내렸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참 아들 그리고 저도 해동경 홍씨처럼 그런 걱정을 좀 공부를 네.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러게요. 저희 아이는 며칠 전에 숫자를 못 세던데. 중종 임금은 정말 흐뭇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아들 천지야 그랬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종이 이제 그 우리 부모 같진 또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빼는 훈계를 하는데 늘 스승을 존대하고 도를 즐기고 선을 좋아하고 인에 힘쓰라 재물을 늘리지 마라. 그다음에 뭐 음악과 여색을 가까이 하지 뭐 재물을 뭐 네. 뿔리고 뭐 그러지 말고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마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인과 가깝게 지내지 말고 이 난잡한 놀이도 하지 말고 이 뜻을 고상하고 원대하게 세우고 금속처럼 굳게 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딸도 별로 없지만 이 중종 같은 그렇게 그좀 네. 이렇게 공부 말고 뭐 다른 거 뭐 인덕을 네. 쌓아라 이렇게 말하는 또 부모도 사실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말은커녕 어제도 뽀로로를 틀어줬는데. 네. 그 원자의 공부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우리가 뭐 천자문 같은 거 이제 한 글자씩 배우고 배운 글씨를 다시 복습하고 다시 새로운 글자를 더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예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스승 앞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께 문안 드리는 거, 삼강오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네. 그림 보여주고, 그다음에 늘 붓과 종이를 곁에 두고 글자를 익히게 하고 조심성, 집중력, 표현력을 키우도록 네. 한 것이죠. 저도 인사성 키워주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공부 전에 단 것을 먹었다면서요? 예, 뭐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원자한테 조청 2숟가락을 먹였다는데 요즘 뭐 당 떨어진다 뭐 이렇게 네, 말을 그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흡수가 빠른 당분을 섭취시켜가지고 수업 전에 좀 머리를 맑게 하는 뭐 그렇다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무정과가 뭐냐면 조청에 절인 무, 그다음에 네. 각종 콩 관련 주정부리들, 뭐 콩시루떡이라든가 콩송편, 그다음에 콩가루 다식 이런 걸 먹였고 꿀에 잰 인삼 정과, 인삼차 뭐 이런 것들을 먹였다는데 주로 단 것 위주인데요. 네. 이게 그 지금도 좀 그렇잖아요. 그 단 것을 먹으면 좀 머리가 좀 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 경험칙으로 알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학습 후에는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오치를 했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소금물 받아놓고 목욕을 시켜주고 피로를 풀어주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 스승에게 배운 내용을 시험 보는 자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자가 이제 책을 한 권 떼면 왕과 왕비를 모시고 일종의 발표회 이런 걸 했거든요. 이걸 배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뒤에다 사람을 놓고 어. 강의하는 건데 원자가 다 책을 외우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면 임금은 그 노고를 격려하고 스승들한테 이제 다과상을 베풀어줬다고 합니다. 그 원자의 스승에게는 큰 선물도 내렸다면서요? 계속 그랬다 그러는 건데 이제 영조 임금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수시로 그때 당시가 원선이 정조였는데 네. 손자죠. 네네. 불러가지고 이 스승이 그때 남유영이라는 분인데
그 배운 내용을 점검을 해보고 그런 내용이 실록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영조가 남유용 스승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원손 정조가 네. 예, 남유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 영조가 굉장히 이 흐뭇해합니다. 왜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아무리 스승님이지만 그냥 이름자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남유용이라고 불렀다는 예. 거죠. 거기에 이제 뻑 간 거죠. 그러니까 영조 임금이 한바구음을 지었다 그럽니다. 정조가 똘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특함 이런 거에 예. 감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몽선습이라는 책 내용을 음. 물어봤더니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또 흐뭇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외우는 소리가 새소리처럼 쨍쨍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음. 즐거워하면서 스승한테 농을 던졌다 그럽니다. 경이 시험을 보면서 혹시 네. 이 원선한테 하생 그러니까 낙제점을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네. 물어봤다 그러니까 남유영 스승이 아닙니다. 워낙 잘 외우셔가지고 낙제점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조 임금이 매우 감격했겠어요. 예, 하여튼 뭐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격스러워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스승한테 호피를 내렸다 그러죠. 근데 많고 많은 선물 중에 호랑이 가죽을 선물한 이유가 있어요? 예, 영조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한테 상을 내리는 게 아니다. 아, 이거는 나라의 종사를 위한 것이다. 뭐냐면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은 스승이 되라는 뜻이다. 이게 무슨 음, 말이냐면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듯이 위엄을 갖추고 원손을 엄하게 가르쳐라. 음. 가르치라고 하던 그런 임금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누구를 위해서다? 이것은 이제 나라의 네. 사직을 위해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원자 교육에 썼던 교재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교의 기본 정신을 담은 책인데 뭐 어쨌든 이 왕도전치의 실현, 유교 정신에 입각한 뭐 그거죠. 그게 그 조선의 국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진군주, 인덕을 갖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식의 전달 이런 것보다도 인성교육, 그러니까 효하고 예절 교육에 중점을 뒀는데 음. 뭐 천자문이라든가 유합, 그다음에 소학, 경몽요걸, 뭐 대학, 사략, 네. 동몽선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소학이 가장 중요했다면서요? 이 원래 그 소학이라는 게 주자하고 그의 제자인 유자징이 만든 아동용 윤리학습서거든요. 그래서 네. 원자뿐만 아니라 사실 그 조선의 모든 아동들이 배워야 될 필독서였는데 음. 이 책이 뭐냐면 유교 윤리의 핵심을 논하고 소년들의 언행을 이제 담은 책입니다. 근데 왜 소학이 중요한 거예요? 소학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고 청소하는 일, 그다음에 음. 남의 말에 응대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몸가짐의 절도, 그다음에 공경하고 스승을 존중하는 부모를 네. 공경하고 스승을 존중하는 것, 그다음에 벗과 친구를 그에게 하는 도리 이런 걸 네.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닦고 지방과 나라를 다스려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의 근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소학은 지식보다는 마음가짐을 가르친 책이네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앙학의 기본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15살 때까지는 수학을 배워갖고 왕으로서의 덕목과 품성을 키우고 음. 그 후에 이제 뭐 사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논어 네. 대학 맹자 중용 뭐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과거 시험 때문에 사설을 배우는 일반 자제와는 공부가 달랐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반 자제들은 사대부들은 과거 합격하려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주입식 교육을 했다 그러지만 네. 경서를 많이 배우고 뭐 그랬다 네. 그러지만 뭐 하여튼 이 왕가에서는 인성교육 위주의 커리큘럼 이런 걸 음. 했다는 거죠. 여기는 사실 과거가 필요 없으니까 네. 나름 이제 뭐 아주 이 중심을 잡고 교육을 어떻게 보면 더 할 수 있었던 건데 영재임금 같은 경우는 네. 수학을 한 100번쯤 읽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지금도 줄줄 외울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음.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원자가 세자 책봉을 받으면 정식으로 제왕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먼저 치러야 할 의식이 있었다면서요? 이 세자가 되면 시강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뭐 학습원이 차려지거든요. 그 전담 네. 그 학교인데요. 뭐 그렇게 보면 성균관하고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성균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이 배움을 청하는 의식을 따로 치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세자가 되면 반드시 치러야 될 의식인데 이게 이제 굳이 왜 성균관에서 입학식을 거행했냐, 의식을 음. 치렀냐라는 어떤 까닭이 있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결국 망고의 스승이잖아요. 유학의 그 원조. 그러니까 공자님한테 술잔을 올리고 그다음에 스승인 박사한테 가르침을 받는 의식을 통해서 왕세자 역시 유학생이다, 아, 학생이다라는 걸 예, 예. 이 천하에 알리려는 의미가 있었던 건데 이 효명세자 입학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세자가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인들한테 술잔을 올리고 깍듯하게 스승한테 이제 먼저 절을 하고 음. 가르침을 청하는 의식 이런 게 이제 아주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자의 자리에는 책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무조건 엎드려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부할 때만은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는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유교를 배우는 학생이다. 학생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백성을 위한 치도를 배우는 거니까 겸손해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부도 어렵고 시험도 까다로웠다면서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책을 덮고 외우는 방식, 배강 뭐 이런 걸 네. 원칙을 따라야 됐으니까요. 내용을 다 외워야 했더니 좀 고달팠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몸이라도 아프면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한 달에 뭐 두세 차례씩 뭐 스승과 임금, 그다음 여러 뭐 신하들 앞에서 회강이라 그래갖고 학문의 깊이를 이제 시험 받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왕세자들을 옥죄는 뭐 아주 그 수업이었겠죠. 근데 혼자인데 성적도 매겨요? 예, 당연합니다. 그 영조 때 왕세자 이였죠. 그 사도세자 물론 예, 나중에 예. 죽었지만 이게 배운 내용을 외울 때 빠뜨린 곳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자의 스승이거든요. 네. 합격점이라 그래서 통을 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이제 자복을 하는 거죠. 아, 제가 사실은 빠진 게 있었어요. 라고 예. 이제 실수를 털어놓으니까 시간관이 아닙니다. 그냥 합격점을 주는 게 이게 관례입니다. 하니까 이제 예우 차원에서 합격점을 주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들은 영조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예. 세자의 지혜가 지금 한참 잘하고 있는 판국의 스승이란 자가 음. 세자의 마음만 비위만 맞추려고 그러냐고 아주 호통을 쳤다 그럽니다. 밥상머리 교육 그것도 있었다면서요. 예, 사실 뭐 이 임금하고 세자가 사실 함께 뭐 식사하는 경우가 뭐 별게 있었겠어요. 매우 예. 드물었는데 세종이 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그러니까 태종이죠. 그다음에 큰형, 예. 양녕대군이죠. 세자 시절인 것 같은데요. 사이가 멀어진 것을 내가 직접 봤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3번씩 세자 문종이죠. 함께 삼시세끼를 같이 먹는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대군들과 함께 책상 앞에서 강론하고 나 역시 그 진양대군 그 세조거든요. 나중에 네. 이게 이제 둘째니까 뭐 공부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 그렇지 임금인 아버지하고 삼시세끼를 같이 먹는다 이거는 아들들이 매우 고역이었을 것 같은데요. 뭐 문정의 속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예. 이게 뭐 세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공부를 가르쳤다면 지겨웠을 거예요. 근데 아까 세종 임금이 아버지 태종하고 양녕대군 사이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언급했는데 이게 뭐예요? 1405년이니까 태종 5년인데 10월 21일 날이라고 예. 나와 있어요. 밥상머리에서 해프닝이 일어난 건데 그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자가 양녕대군이죠. 주상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예의에 맞지 않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주상이 세자를 꾸짖었다. 그럼 뭐라고 꾸짖었냐면 나도 젊었을 때 말이야 너처럼 놀기만 해갖고 네. 백성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갖고 지금까지도 내가 마음 속이 부끄러운데 너는 지금 원자인데 어째 그렇게 언행에 절도가 없냐. 너 스승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지금 부모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막 응? 뭐 밥상머리에서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네. 숟가락으로 탁탁 치면서. 그러니까 네. 뭐 그 말을 듣는 세자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옵니다. 양녕대군 소화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는지 어디 넘어갔는지 이건 뭐 세자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런 공부가 임금이 돼도 계속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너무 길어져 갖고 제가 그냥 여기서 뭐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여말선초의 학자 공근이 태종 임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임금의 덕이 이룰 때까지 학문을 그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정치의 끝이 뭐냐? 이거는 요 임금이 될 때까지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임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한다. 뭐 이런 네. 뜻이니까 열심히 하라는 얘기겠죠. 정리를 하면 왕실 교육은 왜 이렇게 혹독했던 거예요? 이 왕세손으로 15년간 계셨던 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조임금인데 네. 그분이야말로 왕실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15년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네. 뭐냐면 임금이 그 15년간 동궁으로 있으면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침실에 문안을 올리거나 경서 공부에 마음을 쏟아 부지런히 했다. 왕위에 올라서는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끼니도 제때 때우지 못하면서 틈만 나면 좌우에 책을 두고 밤낮으로 사색에 잠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조가 이렇게 불철주야 공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백성을 위하여 뭐 노심초사한 거겠죠. 정조의 덕목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이 평생 배운 바의 실천이거든요. 네.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조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데 의복은 화사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때가 묻고 솔기가 터진 것도 싫어하지 않았다. 놀이개도 아예 붙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름에 입은 모시적삼이 너무 자주 빨아갖고 실오라기가 엉성해졌다. 그래서 신하가 그 새 옷으로 세탁하고 입으시라고 주청을 하니까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깝다. 임금이 뭐 옷이 하나 없겠냐. 내가 입지 않은 옷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다 그러고 이 굉장히 더운 날에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이제 이 넓은 집에서 나는 가벼운 갈 옷을 입고 있는데도 굉장히 지금 땀이 줄줄 흐르는데 하물며 저 찌는 가마솥 같이 어두운 더운 그런 그 오두막집 그다음에 달팽이 같이 작은 집에서 어찌 그렇게 이 더위를 보내는지 참 백성들이 안타깝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정답이네요. 그 왕실이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바로 백성을 위해 실천하는 군주를 만드는 것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마음씨죠.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음, 소통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왕실 교육의 어떻게 보면 그 요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거는 결국 백성의 마음씨, 왕실 교육의 요체는 백성의 마음씨를 배우는 것. 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감동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